북한이 판문점 만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 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며 8월에 있을 동맹 19이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만약 훈련을 강행한다면 미, 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엄포까지 났다. 이는 북한 통일 전략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싱가포르 미, 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초에는 한 미 연합 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를 주장했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키리졸브 훈련은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됐고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취소돼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됐다.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한 발 물러서니 불과 1년 만에 아예 한 미 연합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연구 중단일 것이며 또 그 다음은 한 미 동맹의 해체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 안보 분야는 전방위에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군 기강을 무너뜨려 갔다. 이제 군대는 병사가 훈련 많이 시키는 군단장을 고발하고 병사가 휴대전화로 억대의 도박을 하며 장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종 조작과 은폐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미 동맹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행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한민국 생존의 절대 상수인 한 미 동맹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 군이 한 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그 자리는 고스란히 일본 자위대가 채우고 있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다. 지난 82일 미 해병대는 일본 자위대와 함께 임시부두 건설 훈련을 했다. 이는 한 미 해병대가 쌍용훈련 때 매년 해오던 훈련이다. 또 지난 15일에는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규슈 남단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함께 폭격 훈련을 했다. 항상 한국군과 합동으로 하던 훈련들이다. 미국의 대 중국 항행의 자유작전 참여를 거부한 문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왕따의 길로 가고 있다. 이 시간 미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와 함께 대규모 해군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은 그 자리에 없다. 일본이 10월에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초청받지 못한다. 우리가 미국과 사이가 좋다면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천대하진 못한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이라는 군이 총동원돼 실시했던 전쟁 대비 훈련을 못하게 하는 데서 나아가 지휘소에서의 워게임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수까지 못하게 한다. 어쩌면 문 정부로선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왕지사 오는 8월에 동맹 19이 훈련은 완전히 중단됐으면 한다. 반어법이 아니라 진심이다. 문 정부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결정타는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다. 이번 동맹 19이 훈련은 바로 전작권 전환 자격의 첫 평가인 최초작전 능력, IOC, 검증이다. 이걸 통과하면 내년에 완전 운용 능력, 포크, 검증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2021년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 검증 평가를 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 전작권을 전환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무너뜨린 어떤 안보 분야 폐해보다 더 강력한 대못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니 이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1년 밀리게 돼서 문 정부 임기 내에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무너지는 한 미 동맹 훼손 딱 여기에서 멈추길 바란다.
더 이상은 너무 위험하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실무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가운데 민족화의 협력범 국민협의회, 민화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던 선박이 현재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면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화협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과 의지를 확산해 우리 정부가 주저없이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화협 등이 개별적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 적이 있지만 이를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집단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화협 등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 관광도 다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는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 단체들이 지나치게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남 비방 수위를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자칫 북한 편들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국민 운동이 진행될 경우 남남 갈등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허점을 비판했던 지난 16일 과거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던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 정보시스템 포트미스에 따르면 2017년 북한산 석탄 1만 톤을 들여와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벨리즈 선적의 리치비거호가 지난 8일부터 인천항에 정박해 있다. 해당 선박은 지난해 정부 조사를 받았지만 유엔 대북 결의안 2371호 이전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이유로 입항 금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외교부는 사전 허가 없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만큼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관세청 등은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